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불교도 선언. 네, 장선우 국회의사당 앞에서요. 지금 곧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는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박정순 국장님이 하실 예정이고요. 네,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각종 종교계 지도자분들 또 종교계 관련된 분들이 지금 계속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크게 전국적으로 지금 외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인을 하셨는데요. 조계종 비구 319명, 조계종 비구니 398명, 퇴고종 71명, 출가자 총 788명, 그 다음에 재가자 732명. 네, 이렇게 더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국선언에 참여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사무국장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이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 30분 전에 전철에서 내렸는데 국회 정문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신다고 연락받고 갑자기 80년대로 회귀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을 살리셔서 어떻게든 오시라고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실천불교 전국승가회가 제안문을 쓰고 그 이후에 많은 재가자 단체와 조계종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더불어 퇴고종의 스님들이 함께 연명에 나서 주셔서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불교에서는 동안과 결제기간 중이라 스님들이 사실 산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12월 1일 백인 종교인 선언에 이어서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지려니 기대했지만 오히려 현 검찰총장이 더 악수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법무장관의 해임 직무 정지에 대해서 항명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천주교를 비롯해서 어제는 개신교, 오늘은 저희가 10시에 집회를 하게 됐고요. 시국선언을 하게 됐고 11시에는 원불교가 또 뒤를 이어서 4대 종단이 백인의 종교인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이 자리까지 쓰게 된 데는 현 전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국회의 책임도 있고요. 많은 언론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오늘 오신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나름 바르게 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취지와 경과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따 질의 시간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주시고요. 총 자료 보시면 현재 눈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현재 총 1,520명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안고 결제 중이시라 이름을 뜻을 같이 하시지만 뜻을 밝히지 못하신 분도 있고요. 아직도 저희도 구글 문서를 통한 설문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취합하지 못했고요. 어젯밤 10시로 마감한 집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잠깐만요.
우리 불제자들이 2016년 촛불혁명에 동참한 것은 해방 이래 독재 정권을 거치며 축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파산헌정을 통한 사회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늘날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려는 것은 국정농단이 사법농단과 공안검찰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나 아직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만이 그 진실을 부정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추위를 무릅쓰고 스님들이 결재를 푸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오늘 참석해 주신 바른 불자 제가연대 임지연 상임 대표님의 취지 발언 있겠습니다. 기조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단체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불교 제가 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교도들 성명 관련하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교수 연구자들, 천주교, 개신교도들이 성명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불교도들의 성명과 원불교, 천도교의 성명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향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던 한 가지 장애물이 정리된 셈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평신도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자는 불교와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 되었지 무슨 검찰이고 개혁이고를 부르짖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가르침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내 삶의 현장,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권을 유린하고 없는 범죄도 만들어서 처벌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하마터면 다칠세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비호하고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고 살고 있는 제가 이러한 현장에서 살고 있다니 비통하고 침통할 따름입니다. 저는 검찰에 의한 폭력이 사라진 곳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질러도 힘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삶을 가꿔나가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자리에 대단히 부끄럽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종단 내 부패상으로 인한 부끄러움입니다. 검찰 개혁은 종단 내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른불교 제가 모임을 비롯해 교계 내 여러 시민단체들은 그간 조계종 적폐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돈선거, 집단폭력, 성폭행, 논문 표절, 학력 위조, 공금횡령, 언론 탄압, 노조 탄압 등 불법과 파괴에 항거하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개인 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 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집합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고 영등포 구청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 보금로, 은행로, 여의공원로 일대를 집합 금지 장소로 고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1월 24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현재 여러분들께서 위치하고 계신 곳은 실시법 제11조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경계 100m 이내 장소로서 홍보활동이나 기자회견 등이 미신고, 불법 집회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및 실시법 등 위반이 우려되어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집시부당 집회 시위 보호는 물론 서울시의 행정 응원 요청을 받아 근무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서 발령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10인 이상 집회에 대하여 집결, 차단 등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 응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및 서울시의 행정 응원 요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동법 제6조, 집시법 등에 근거한 지자체와 경찰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불법과 파괴에 항거하여 한 20대 청년은 50일을 단식하기도 했고, 여러 불자들과 스님들은 몇 번의 여름과 몇 번의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와 파괴를 저지른 자가 종단 요직에 오르기도 했고, 근래에는 26년적 멸빈을 당한 자, 숱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종사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종단 내부의 문제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사회법에서 돈 선거, 폭력, 성폭행, 논문 표절, 학력 위조, 공금 횡령, 노조 탄압하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깨어있는 불자들은 종단 자정을 받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사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종단 일인이 알아서 처리해라. 반성하고 있어 보이니 알아서 잘 해보아라. 그마저도 아니면 아예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묵혀두거나 아예 봐주게 하기까지 있는 일이 일수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검찰이라면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이 검찰이라면 그런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표창장 하나에도 무시무시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의 돈 선거에는, 집단 폭행에는, 논문 표절에는, 학력 위조에는, 공금 횡령에는, 노조 탄압에는, 언론 탄압에는 그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대로 봐주고 풀어주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국회 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어지러운 이해관계, 언론개혁 등 동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풀어나가야 가능합니다. 검찰개혁의 요구는 그 많은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국불교 대표종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조계종단입니다. 조계종에는 한 해 평균 약 50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많을 때는 2천억 이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요? 시민들의 피와 땀이 모인 돈입니다. 그런 돈이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승들과 불자들을 독려하고 키워내는 데 쓰이기는커녕 몇몇 권력승들의 나눠먹기, 범죄 행위에 쓰이도록 방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크나큰 비극이자 우리를 같이 범죄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소중한 삶을 가꾸는 일, 종단 내 부패를 척결하여 더 이상 부끄러운 종단이 아니라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종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자신의 삶과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일제시대부터 100년간 쌓아왔던 검찰 적폐, 윤석열 씨 한 명 해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 깨어있는 시민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검찰개혁에 동참합시다.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말씀 중에 나온 내용들은 일단 저희가 사실
준비되거나 이건 아니고 의견으로, 단체 의견으로 밝히신 거고, 뭐 관련 있는 얘기라 청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신 분 중에 선언문 낭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님, 두 분이 나눠서 읽으시죠, 각각. 먼저 하십시오. 잠깐만 먼저 하세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전 세계 민중들이 코로나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확진자들의 아픔과 결코 더 작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자유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 검찰과 한몸으로 유착된 검찰 기자단을 앞세워 국민 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검찰 조직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냥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요구는 70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 권력, 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시찰과 같은 범죄를 자행해왔다. 판사사찰은 자신들의 무리한 조작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다름 아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권력의 핵심이 되어 온갖 호사와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고도 그들은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또한 국민의 고통이나 나라의 경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었을 뿐더러 심판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믿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벌이는 선택적 정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적 정의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돌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다. 정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영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전제에서만 작동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정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부패한 자본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폭로해왔다. 한 번도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은 없었다.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고 들면 그가 누구건 없는 제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이며 국민이 촛불로 이룬 민주정부를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다. 과도한 검찰 권력은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권력은 자본가에게는 온갖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면제이고 보수 정치인들의 유능한 변호인이며 보수 언론에게는 마음껏 가짜 뉴스를 만들 자유를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적폐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수긍한 현 정부에 검찰이 자본과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과 한몸이 되어 맞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더는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는 음모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힘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윤석열 총장과 최근 검찰 조직의 형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결기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의지나 정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적 화합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보수 언론, 검찰을 앞세운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저항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검찰이 이기려면 대다수 국민은 그들에 의해 언제고 누구라도 간첩이나 범죄라도 내몰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다시 숱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무고한 이웃들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다시 겨울 눈보라를 뚫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만 할 것이다. 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건강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하여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유이다. 2020년 12월 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세명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모이시고 이 자리에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이 불제자이자 또 한편에선 저기 오신 분은 뭐 서울대 동문회 활동하시는 분이 요가 활동하시는 분이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공식적인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공식적 단체명을 밝히시지 않아서 혹시 기자분들이 그걸 원하시면 개별적 동의를 얻으시고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동 명의 자체도 저희 단체나 다른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불제자이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선에서 내용도 마련했고 합의한 수준이라서 제가 사전에 미리 다 개인 정보가 나와도 되는지 이름이나 단체를 명기해도 되는지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질의응답 시간 안 가져도 되겠죠? 코로나와 추위에 뭐 오래 서 계시는 것도 모두에게 고통이긴 하네요. 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취재에 나와주신, 참여해주신 기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기자회견이 끝났고요. 이따가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것 같은데 말씀만 한번 여쭤보죠.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에 임지영 교수님한테 인터뷰 좀 해볼게요.
조준영 나오고 되게 잘하시는데. 네, 그리고 성함이 어떻게 좀 물어봐도 편하게 얘기하시죠. 선생님, 서울의 소리 정경원 기자인데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자TV 황기자라고 하는데요. 황기자TV의 황기자라고 해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행태, 불교도 가장 근거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왜 어떤 단체이신지 어디에 소속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교계에서 특히 천주교에서 먼저 감사하다. 시국선언을 하셨고 또 어제 기독교계에서도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늦게나마 오늘 함께 이 시국의 참 절실함을 공감하고 시국선언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은 서울대학교 불교 동문회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이 예. 지금 이 검찰개혁을 하고 윤석열 해임하라는 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예.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라는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공고한 검찰 조직 세력이 도저히 그 계획에 응할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그 힘으로 세워진 이 정부가 다시 노무현 정권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필코 시민의 뜻에, 국민의 뜻에 맞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것, 또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합니다만은 검찰이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만 수사를 하고 또는 자기들의 의도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불편부당한 이런 행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임지영 교수님 제가 한번 그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임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셨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 좀 드릴 건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마이크 잠깐만 주시고요.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 기자회견 하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자체 내에도 우선 임지영 교수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임지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바른 불교 제가 모임 상임대표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검찰 개혁을 이렇게 같이 외쳐주셨는데 이 검찰 개혁과 윤석열 해임에 대해서 왜 여기에 나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기조 발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 자리에 한 명의 불제자 평신도로 서게 됐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검찰이라고 하는 무서부리의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폭력이 자행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보다 더 잘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정말로 제대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오래된 검찰 적폐, 카르텔, 잘못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한 첫 단계,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오늘 불교계에서 시국 선언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체육 선언했다고 압수수색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더 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압수수색. 예, 그러면 더 운동할 구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네. 가열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전 국민을 다 사찰하고 전 국민을 다 기소해야 돼. 아니 할 것 같아. 표창장 하나라도 80군데 압수수색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서 또 종국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조금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검찰 적폐 못지않게 종교 내 적폐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종교 내의 적폐가 그렇게 쌓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국회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과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법부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커넥션 단절이라고 하는 여러 일들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일환으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목소리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검찰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이런 조직도 네.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불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범은 고사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종교계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뭐 종단 내의 문제라거나 그리고 어떤 교단상의 가르침을 뭐 파괴한 이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종단 내에서 처리를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법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여러 범죄들, 돈선거, 성폭행, 학력 위조, 노무 표절, 노조 탄압, 언론 탄압 등등은 종단하고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우리 사회를 해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왜 방기하고 왜 방조하고 조사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너무나 좀 통탄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